안녕하세요. 미처 몰랐던 건강 지식을 알려드리는 닥터 브로입니다. 여러분, 여드름 치료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레이저? 아니면 먹는 항생제? 많은 분들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병원에서 루틴처럼 권하는 고가의 PDT 레이저 치료나 독한 약 처방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달에 5, 6만 원 선에서 치료가 가능한 이것부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들 살면서 한 번쯤 여드름으로 고생해 본 경험 있으시죠? 학생 때 분명 어른이 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어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20, 30대 미혼 남녀에게 이성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는지 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녀 모두에서 피부가 5위 안에 들더라고요.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겐 여간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죠. 이목구비를 떠나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으면 괜히 주눅부터 들게 되는데요. 대체 이 여드름이라는 고약한 놈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넘치고 막히고 썩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피지가 과분비되면서 모공이라는 출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는데요. 반복된 자극에 출구 쪽 내벽이 점차 두꺼워지다 나중엔 아예 막히게 돼버려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손에 굳은 살 베기잖아요. 같은 원리로 출구 안쪽에 굳은 살이 베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모공이 막히게 되면 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겠죠. 결국 출구를 찾지 못한 피지가 피부 안쪽으로 역류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질 찌꺼기는 물론 그 안에 온갖 세균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피부 깊숙한 곳에는 여드름균들이 살고 있는데 일종의 원주민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위에서 역류해 내려온 내용물들을 마주하고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 피지는 가장 적은 먹이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들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과증식된 여드름균들은 결국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각질에 섞여 내려온 다른 세균들도 가세하면서 염증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죠. 뭐든지 흐르지 않는 건 썩기 마련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밝혔다시피 여드름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마치 루틴처럼 PDT 광역동 치료를 권유받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항생제나 로아큐탄을 처방받게 되는데요. 이 시술들 모두 효과적인 치료인 건 부인할 수 없지만 각 시술들에는 부작용도 분명 존재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PDT는 포토 다이나믹 테라피라고 해서 레이저 치료인데요. 광과민제를 피부에 바르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이죠. 얼굴에 도포된 광과민제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샘과 모낭세포로 흡수되는데 그 안에서 프로토폴핀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특정 파장의 빛을 쪼이게 되면 활성산소가 마구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주변의 피지샘 세포와 여드름균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적진에 폭탄을 심어놓고 멀리서 총으로 쏴 터뜨리는 격이죠. 이 시술은 앞서 말씀드린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 넘치고 막히고 썩게 만드는 모든 요인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술인 건 분명하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담스러운 가격을 들 수 있는데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꺼려지기 마련이죠. 게다가 한 번 시술로 끝나지 않고 보통 한 달 주기로 최소 3번에서 5번 이상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PDT의 또 다른 단점으로 다소 긴 시술 시간을 꼽을 수 있는데요. 보통 광과민제를 바르고 나서 빛이 통하지 않는 암실에서 최소 30분에서 길면 2시간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도포한 약물이 원하는 깊이까지 침투시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시술이 끝나고 나서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최대한 햇빛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불편한 점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항생제 치료 빼놓을 수 없죠. 항생제는 과증식된 여드름균의 개체수를 직접 줄이는 거예요. 주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이 처방이 되는데 독시사이클린과 미노사이클린이 대표적입니다. 미노사이클린은 미노신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는
뒤에서 말씀드릴 레티노이드 성분의 여드름 약과 절대 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두 약을 병용할 경우에 뇌압이 올라 가성 뇌종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약 종류를 변경하실 때도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레티노이드 성분에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으로 변경하실 땐 10일,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에서 레티노이드 성분의 약으로 변경하실 때는 그보다는 짧게 3일 정도 간격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항생제 치료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는 그 자체를 들 수 있습니다. 대략 3, 4개월 정도는 복용해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항생제를 오랜 기간 복용해서 좋을 건 없겠죠. 또한 항생제 치료로 피지 분비는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살짝 불완전한 치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기적의 약이라고도 불리는 레티노이드 성분의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아큐탄이나 이소티논이라는 상품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정석적으로는 성인 남자 기준 하루 3-4알씩 6개월 정도 복용해야 하지만 임상에선 한두 알 정도로도 대부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약의 장점은 앞서 소개해드린 항생제 치료와 달리 여드름을 야기하는 모든 요인에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효과는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PDT 치료와 같죠. 다만 PDT의 경우엔 몇 차례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방문할 때마다 최소 1시간 이상씩 걸린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비슷한 효과를 약 복용만으로 볼 수 있다니 매력적인 치료 방법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이건 불문율이죠. 일단 레티노이드 성분의 약은 각질 박탈을 유도해서 막힌 모공을 다시 열어주는데 이게 과해서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물론이고 눈도 말라서 뻑뻑해지고 입술도 갈라질 정도죠. 또한 태아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분들, 특히나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시는 여성분이시라면 자녀 계획을 하실 때 약을 끊고 최소 2달 정도는 텀을 두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독성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복용에 신중하셔야 해요. 이외에도 니들 RF라든지 요즘 이런저런 여드름 치료가 있지만 다들 각자 분명한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치료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것부터 권하고 싶은데요. 그건 다름 아닌 아연 섭취입니다. 사실 아연은 면역 기능에 좋은 미네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여드름 개선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드름 환자의 대부분이 아연 부족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아주 심한 여드름이 아니라면 아연 섭취만으로도 꽤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드름이 심한 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연을 섭취하신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치료들이 병행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연을 복용하실 때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점은 하루 복용량을 30mg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상 고용량으로 복용하셨을 경우엔 위장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참고로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엔 50mg 함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정성스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유익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